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코드와 VHDL로 디지털 논리회로 설계하는데 그 코드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기에는 컴퓨터 코드와 VHDL,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의 코드하고 VHDL 할 때의 코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작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디지털 논리회로를 설계할 때 컴퓨터 코드를 이해하는 것과 같이 디지털 그 VHDL 코드를 이해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컴퓨터 코드와 VHDL 코드의 차이점을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만약에 C 코드를 짠다면 C는 A 플러스 B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A와 B, C는 과연 뭐냐? 뭐 여러분들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변수로 선언하죠. 변수라 그러는데 변수, 베리어블, 변수. 뭐 퍼블릭도 있고 로컬도 있고 여러 가지 프라이빗도 있고 있겠죠. 그죠? 그럼 변수라는 또 뭐냐 이죠. 변수. 자, 이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C로 코딩을 하게 되면 C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컴파일러가 최종적으로 뭘 만드느냐, 기계어로 만들어주죠. 기계어라는 것은 이제 CPU가 해석하는 언어죠. CPU가 읽어서 실행하고 CPU가 읽어서 해석해서 실행하는 코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기계어를 실행시키면 이제 동작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C 컴파일러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C 코드 이렇게 작성하면 어떻게 컴파일러는 동작하느냐면, 먼저 변수를 선언하면 이 변수를 이제 메모리에 잡습니다. 즉 120번지는 A, 121번지는 B, 122번지는 C, 이렇게 이제 메모리를 잡겠죠.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제 8비트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기준으로 이제 간단하니까 설명하겠습니다. 뭐 하버드 아키텍처의 그 리스크 칩셋도 있지만은 예전에 기본적인 8비트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초창기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 컴파일러가 A, B, C 등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변수를 실제 메모리와 일치시키는 이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블을 쭉 만들죠. 변수를 만드는 대로 뭐 K 변수는 123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만들게 되면 이제 메모리 번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번지는 이제 컴파일러만 알고 있겠죠. 컴파일러 외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짠 거는 ABC를 변수를 선언했을 뿐이고, 이 컴파일러는 이런 변수를 ABCD는 몇 번이다 이렇게 할당된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에 따라서 메모리 번지는 이제 다른데 있을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주소에다가 번지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컴파일러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컴파일러를 하게 되면 먼저 이제 A 플러스 B를 해야 되겠죠. A 플러스 B를 하기 위해서 컴파일러는 load A, load LOAD 할까요? LOAD load A를 합니다. load A를 하면 이거 메모리 번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라는 얘기거든요. load A는. 그럼 이제 load A는 이게 뭘로 바뀌냐면 이제
로드라는 기계 코드가 있겠죠. 뭐 10110001, 그다음 A, 그다음에 여기 이제 A가 와야 되겠죠. A 그러면 A가 120이죠. 그럼 120 이렇게 기계어로 바뀝니다. 컴파일러가 먼저 이걸 해석할 때 로드 AS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 로드 A라는 명령은 CPU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명령어 중에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예를 듭니다. 로드 A라는 명령도 로드도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로드 A라는 명령이 120번째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라 이렇게 됐죠. 가져오라. 이제 가져오라 그러면 어디로 가져오라는 게 없죠, 그죠? 어디로 가져오라. 그러면 여기 보면 누상기가 있어요. 누상기. 요건 지금 여기 누상기가 있어요. 누상기. 요 누상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누상기가 있죠. 이 어큐뮬레이터라고 합니다. 어큐뮬레이터. 요 누상기에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디로가 없죠? 여기는 로드 A를 가져오라는 건데 적재하라는 건데 어디로 적재하라 그러면 이제 누상기에 적재하라는 거예요. 누상기. 요건 누상기. 누상기에 가져오라. 그럼 이 누상기에 이제 120을 가져오겠죠. 그럼 여기 이제 120이 들어있게 됩니다. 여기 120번째 120이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거는 add b를 하게 돼요. add b. 그럼 이제 기계어 코드가 뭐 있겠죠. 컴퓨터 만들 때 이미 정해졌습니다. 11100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b죠. b를 121번지. 121번지. 그럼 이제 컴퓨터는 어떻게 실행할 거냐면 121번지에 있는 내용과 더하게 됩니다. 더하려면 두 개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 빠진 게 무엇과 더하느냐? 무엇과 b를 더하느냐? b를 더하느냐? 무엇이 빠져 있어요? 무엇이 빠져 있으면 여기서 로드 적재할 때도 어디로가 빠져 있죠. 어디로 적재하라는 말이 빠져 있으면 무조건 누상기입니다. 이게 명령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더하라는 것도 B번지에 있는 내용을 더하라는 명령을 수행한다면 B번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더하겠죠. 그죠? 그래서 더하는데 일단 B번지에 있는 내용이 121번지가 122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이제 122를 가져오는 거죠. 가지고 와서 무엇과 더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여기는 생략되면 반드시 이건 누상기입니다. 누상기에 있는 거하고 더하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120하고 122를 이제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242가 이제 계산 결과가 연산기에 나올 겁니다. 연산기는 우리가 가상기를 이용해서 가상기 시프트 레지스터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124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또 add b 하게 되면 b와 무엇을 더하라는데 무엇을 이제 누상기니까 누상기하고 더하면 되는데 더한 결과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 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다는 거는 또 더한 결과가 누상기에 누상기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142가 어디 들었냐? 120 대신에 여기 242 누상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연산 결과가. 그러면 이제 로드 A, add B가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두 개가 연산됐어요. 연산됐으면 이건 뭐냐? C 번지에 저장하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저는 예를 들어서 STO 저장하라 C. 그러면 이제 저장하라는 명령이 있겠죠. 뭔지를 모르지만 그 기계에 01001이다. 뭐 있으면 C 번지가 있겠죠. C 번지 122 이렇게 하면 C 번지에 저장하라는 거. 컴퓨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억 장치에 여기 이제 누상기에 있는 242를 기억 장치에 그 메모리 쪽에 번지 어드레스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보내 갖고 저장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보내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누상기에 있는 내용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load A 한 다음에 add B 번지에 있는 내용과 더하라. 무엇을? accumulate 있는 내용을 더하라는 거죠. A는 A 번지에 있는 내용을 적재하라. 어디로? accumulate로. 누상기로. 더하라. add B는 B 번지에 있는 내용을 accumulate 내용과 더해서 다시 accumulate에 집어넣어라. 그럼 스토어 C는 C 번지에 저장하라는 것은 accumulate에 있는 값들을 C 번지에 저장하라. 그렇게 해서 이 기계어 명령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컴퓨터의 동작입니다. 그래서 C 코드를 여러분이 작성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어셈블러 기호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CPU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드웨어가 알아먹는 실행 코드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컴파일러가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C 코드가 여기 컴파일러에 의해서 기계어 코드가 만들어지면 이 코드를 이제 실행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코드가 동작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VHDL은 그럼 어떻게 작성됐냐? VHDL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드가 보면 뭐 비슷해요. A and B, 뭐 A 플러스 B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하니까 제가 A and B만 하는 거죠. 가산 회로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럼 C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여기서 C와 A와 B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C 코드에서는 이거를 우리는 번지, 메모리에 저장하는 저장 공간으로 보는 거죠. 변수라고 보는데 여기 VHDL은 C, A, B는 뭐가 되느냐면 선이 됩니다. 배선이죠. 배선. 자, 배선을 할당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FPGA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선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로직 엘리멘트가 있으면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선을 할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A선, 뭐 선이 이게 뭐 수천 개가 있죠. 수천 개의 선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는 B선, 어느 하나는 C선 이렇게 선으로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선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선이 할당이 돼요. 어느 선이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이 VHDL의 이 컴파일러가 하드웨어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선을 할당하겠죠. 그래서 VHDL의 컴파일러는 뭐 알테라에 있는 코토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할당하게 될 건데 이렇게 선이 이제 할당되는 거고 컴퓨터에서 이제 메모리가 할당되는데 VHDL은 선을 이제 할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알고 있냐면 이 VHDL 컴파일러만 알고 있는 거죠. 자, 선이 할당되고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가 필요하죠. 그죠? 엔드 게이트. 그러면 뭐냐면 여기 로직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로직 엘리멘트 여기를 엔드 게이트가 동작되도록 바꾸면 됩니다. 엔드 게이트. 그러면 이 모든 세팅 값들 여기 있는 세팅 값 수많은 세팅 값 있죠. 이런 세팅 값들을 전부 다 뭐가 되도록 하느냐면 세팅 밸류 세팅 밸류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엔드 게이트를 만드는 거죠. 이 복잡한 거는 여러 가지 게이트를 만들 수 있는 플립플롭 뭐 여기 플립플롭 같은 것도 다 하나씩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게이트를 만드는데 세팅 밸류 갖고 게이트를 만들고 이 게이트가 복잡하면 LE 여러 개를 가지고 이제 게이트를 만들겠죠. 그럼 엔드 게이트를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 요 상태는 이제 LE를 세팅해서 엔드 게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 and B는 엔드 게이트 두 단자의 입력 단자를 어디에 연결하냐면 여기 배선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A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A라는 선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로 세로에 스위치들이 다 이제 온 돼야만 이쪽까지 연결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스위치 온 오프 정보가 있겠죠. 배선을 위한 정보입니다. 이거는 배선을 위한 정보를 가동해서 엔드 게이트에 A선과 B선이 연결되도록 이제
배선 정보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 기호는 뭐냐면 이 엔드 게이트의 출력을 어디에 연결하는 C로 배선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L에 있는 선이 C선에 배치되도록 이제 스위치 정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L의 엔드 게이트를 세팅하고 각각의 ABC 선에 연결할 수 있는 스위치를 연결해야 우리가 이제 배선을 한다면 가로 세로 이렇게 돼 있다면 내가 여기서 이제 이 선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 스위치를 ON을 시켜버리면 여기 이제 연결이 되겠죠. 여기 만약 A인데 여기 이제 엔드 게이트에 입력이 하나 있다 이거죠. 이 입력을 A에 연결하려면 이 스위치를 ON해야 되겠죠. 자, B에 연결하려면 여기 스위치를 ON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한 스위치 한 개를 거쳐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스위치를 거쳐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럼 이런 스위치 배선하는 정보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배선한 정보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이 VHDL 코드에는 없지만은 이 선이 실제적으로 여기 핀이 여기 지금 672개의 이제 인풋 아웃풋 실제 하드웨어 핀이 있습니다. 핀과 특정 672개 중 어떤 핀이 A라는 선하고 B라는 선하고 C라는 선하고 다시 또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그러면 A는 A02 C는 뭐 XY 2번지, B는 BY 2번지, 뭐 이런 식으로 672개니까 이렇게 핀 번호가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하는 정보가 또 있어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이제 핀 플래너로 이제 VHDL은 계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이제 하드웨어에 다운로드 할 때 이제 필요한 거고 직접 VHDL 코드 안에서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배선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컴파일이 끝나면 세팅 밸류와 배선 정보를 이 알테라 칩으로 다운로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핀 정보까지 같이 합쳐갖고 요 정보를 이제 뭐냐면 칩에다가 알테라 칩 FPGA에다가 PGA에다 다운로드하면 그 다운로드하는 내용은 여기 스위치 어떤 걸 ON을 하고 오프할 것인가 그 정보와 어떤 LE를 가지고 엔드 게이트를 만들든지 뭐 플립플롭을 만들든지 그렇게 만들어서 연결하는 이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LE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10만 개 가까이 있고 이 배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렇게 집적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 정보만 다운로드하면 자동적으로 하드웨어가 설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를 설계해주는 이런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있고 이 디바이스에 대한 속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어느 LE를 이용해서 어떻게 배선해서 만들어 갖고 회로를 구성할지를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C코드 컴파일러보다 VHDL 컴파일러가 상당히 하는 일이 많고 속도가 그래서 빠르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컴파일 하는데 간단한 거 컴파일 하더라도 수초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그 VHDL 코드를 볼 때 이거 C 코드에는 변수였는데 이거는 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뭐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어떤 임시로 저장해 두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시그널이나 포트에서 선언된 이런 선은 변수들은 배선 정보다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VHDL로 논리회로를 설계할 때 기본적인 개념이 잡히게 될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